2차 탄핵을 그때 한 사람들이 예를 들면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직업 외교관들이 주도했다고요. 최고위층. 예를 들어서 주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 테일러, 주 EU 주재 미국 대사 썬더슨 이런 사람들이 주도를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왜 이거를 2차 탄핵을 주도를 했을까 생각하면 서너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러시아와의 대결 긴장을 선호하고 미중 대결을 싫어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그 국무부 국방부 최상류층 브레인들한테. 그래서 미중 전쟁, 미중 대립으로 트럼프가 선회했을 때 그렇게 많은 저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크라이나를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불씨로 유지하는 것을 선호했겠죠. 트럼프 내버려두면 저 불씨 제거한다. 러시아랑 딱 손잡고서 우크라이나랑 불씨를 제거할 거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불씨로 유지하기를 선호했을 거라고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 큰 틀에서 합의가 일어나는 걸 싫어했을 거예요. 그런 합의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우크라이나가 집요하고 점진적으로 서방화가 계속 되는 그런 상황. 그러면 이제 불씨가 점점 커지죠. 아까도 보셨잖아요. 불씨가 점점 커져서 2019년은 세상의 헌법에 EU 가입과 나토 가입을 명문화시킬 정도로 불씨가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로벌리스트나 이쪽 그 미국 국무부 이쪽의 그 범털들 관점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나토 동맹으로 끌어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우크라이나의 불씨가 점점 커지는, 그래서 러시아와의 대립 구도가 점점 격화되는, 그래서 미중 밀월이 합리화되는 이 구도를 선호했다고 저는 보입니다. 이 구도 트럼프 가만히 두면은 이 구도 깰 것 같으니까 날려버린 거예요. 우크라이나 손 못 대게 말도 안 되는 거 뒤집어 씌워가지고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압력을 넣어서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 손을 못 대게 손가락을 분질러 버린 사건이에요. 2차 탄핵이. 1차 탄핵은 트럼프가 러시아랑 큰 그림을 못 그리게 손가락을 분질러 버린 사건이고, 이 상태가 되니까 우크라이나는 점점 더 위험한 지경으로 표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 침공이 눈앞에 닥치니까 이제 2월 20일경에 계속 2월 이제 15일 넘으면 계속 비명을 지릅니다. 젤렌스키가 계속 비명을 질러요. 계속 도와달라 그러고 비명을 지르는데 바이든 정부 얼마나 냉담하게 대응하는지 한번 우리가 2월 20일로 돌아가 보면 알아요. 러시아 침공 4일 전인 2월 20일 카말라 해리스가 뮌헨에서 발틱 3국의 수장들과 회담을 가집니다. 이 사진을 보면 왼쪽에서 세 번째가 카말라 해리스고요. 서 있는 사람들은 제가 순서는 모르겠는데 결국은 아마 맨 왼쪽이 에스토니아일 거고요. 중간이 라트비아일 거예요. 리투아니아. 그리고 오른쪽이 라트비아일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발틱 3국 수상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왜 만났냐. 그때 이미 이제 그 러시아의 침공이 눈앞에 닥쳐 있거든. 한쪽으로는 야 당신들은 나토 동맹국이야. 당신들은 우크라이나가 침공되든 말든 당신들은 안전해 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거고, 다른 한쪽으로는 이때 회견 때 보면 아주 냉정한 얘기들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러시아의 침공이 있기 전에 그전에는 우리는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할 수가 없다. 지금 군사력 결집되고 있는데 너희 침공한 다음에 보자 이 소리니까 얼마나 냉정한 소리예요. 그리고 다음번에 또 얘기할 건 더 냉정한 얘기인데, 그 다음번 얘기는 LA 타임스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에서 나옵니다. LA 타임스 기자가 이런 말을 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2월 20일 날 카말라 해리스한테 어제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이 과연 우크라이나를 방어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 라는 의미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통렬한 발언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코멘트한 것 있습니까? 혹은 바이든 대통령이나 우리 부통령께서 다른 유럽 정상들과 논의한 것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LA 타임스 기자가. 여기에 대해서 카말라 해리스가 정말 굉장히
냉담하고 양아치스러운 대답을 합니다. 이렇습니다. 제가 거의 전문을 번역한 겁니다. 그 대목에. 나토에 가입하고자 하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열망을 존중합니다. 나토의 원칙 중 하나는 가입국 각각이 정부 형태 및 나토 가입 멤버십 등 자신의 미래에 대해 절대적 권한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에 대해 나토에 가입해라, 가입하지 말아라라고 윽박질러서는 안 됩니다. 나토 가입은 각 국가의 독립적 선택이 돼야 합니다. 그 점에 있어 나토 멤버가 되고자 하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열망을 존중합니다. 나토는 여러 나라로 구성된 기구입니다. 따라서 멤버 국가가 되기 위한 기준과 조건 역시 멤버 국가들이 집단적으로 결정합니다. 멤버 국가가 된다는 것은 하루 저녁에 성취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멤버가 되고 싶어. 그러므로 멤버가 되는 게 당연해. 라는 식은 곤란합니다. 또한 너희는 멤버로 가입할 수 없어. 라고 간섭하는 것 역시 곤란합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는 것도 멤버 가입을 간섭해서 막기 위함 아닌가요? 한마디로 우크라이나가 멤버가 되고 싶어서 안달복달 나 있지만 우크라이나 우리 멤버 아니야. 그 멤버 되고 싶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멤버 되는 거 아니야. 딱 선을 그어버리잖아요. 거의 러시아 침공에 대해서 청신호를 준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죠. 야, 이 사람들 말이야. 이 사람들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청신호를 줬지? 침공이 일어나면 그때 가서 경제제재 검토해 볼게요. 거기 우리 방어해줘야 될 의무가 나토에 없어요. 우크라이나는 나토 멤버 아닙니다. 뭐 이런 류의 발언을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까닭에 우크라이나 침공을 바이든 정부가 유도한 거다라는 그런 음모론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바이든 정부의 그림이 무엇일까? 저도 좀 음모론 같은데 이거 추정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군사적으로만 보면 러시아가 압도적이니까 이게 전격 작전에 의해서 키예프를 함락하고 젤렌스키가 망명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되는 게 맞아요. 실제로는 7월 25일 날 그러니까 침공 다음 날 키예프에 러시아가 공수부대 투입했죠. 그 키예프 장악하려고. 그랬다 패퇴당했습니다. 키예프에서. 그래서 이렇게 타닥 그냥 집어먹어서 뭐 그러니까 젤렌스키 망명하고 정부 붕괴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친러 정치인 내세우고 뭐 그렇게 해서 그냥 우크라이나를 순식간에 러시아 영향권 안으로 강제 편입한다. 이것이 원래 시나리오였을 거예요. 지금 3주째인데요. 3주가 다 지났죠. 근데 원래는 이게 시나리오였다고요.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만약에 성공했다. 자, 3월 20일, 3월 말이 됐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평정해서 집어먹어서 그럼 이제 러시아는 무시무시한 악마적 존재로 이제 되겠죠. 그럼 러시아에 대항할 명분으로 이란을 키워주는 게 합리화되겠죠. 지금 이란 딜 거의 다 이란 다시 무지막지하게 도와주는 그런 JCPOA라 그러는데 그 딜 거의 지금 그림 다 나와 있거든요. 참 기도 안 찹니다. 보고 있으면 바이든 정부는 무슬림의 간첩 아니냐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러시아에 대항할 명분으로 미중 대립을 청산하는 것이 합리화되겠죠. 야, 러시아가 저렇게 무서운데 우리 언제까지 중국이랑 이렇게 원수처럼 지낼 거야. 중국이랑 손잡고 러시아 패야지. 옛날에 소련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중국이랑 손잡았잖아. 똑같은 거 다시 한번 하자. 가짜 미 러시아 냉전, phony US 러시아 콜드 워죠. 그리고 미중 미롤이여 다시 한번, 1946 냉전이여 다시 한번. 미중 미롤은 결국 냉전, 미소 냉전에 대한 전략에서부터 나왔는데 소련이 무너질 때까지만 해도 이런 식의 노골적인 미롤은 아니었죠. 그냥 서로 적대행위 안 한다 정도였죠. 소련 무너지고 나서는 완전히 오히려 더 이제 그 중국을 더 키워주는 방향으로 가버렸죠. 이런 그림, 그러니까
가짜 냉전을 다시 만들고 미중 밀월을 다시 회복시키고 이란을 키워줘 가지고 다시 중동을 어지럽게 만들고 이런 그림이 아니었나. 근데 이 그림이 너무 엉성한 삼류 음모가들의 불장난 아니었나 이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에 빠져 있는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사람들과 젤렌스키가 어떻게 반응할 건지에 대해서는 계산이 빠졌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우크라이나가 유로 마이단 혁명 때도 보면 우크라이나 국가주의거든요. 우크라이나 애국주의, 우크라이나 공화국을 확립시키는 것. 우크라이나 공화국을 확립시키는데 그거를 EU라고 불리는 세계시장과 연결시켜서 확립시키겠다는 전략이거든, 이게. 그게 유로 마이단 컨셉이에요. 이게 굉장히 훌륭한 컨셉이거든요. 마이단은 우크라이나 공화국을 러시아로부터 떼내서 제대로 확립시키겠다는 거고, 유로는 그거를 세계시장과 연결시키는 그 문맥 위에서 하겠다. 한국과 똑같은 거예요. 한국이 그렇잖아요. 세계시장 속에서 한국의 발전 번영을 구현한 거 아닙니까? 한국의 위대함이라는 게. 우크라이나의 유로마이단 2014년 유로마이단이 그거라고요. 세계시장과 공화국을 결합한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아무리 엉성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게 그 다음에 8년 동안 많이 발전을 못하고 부패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 그래도 그게 쌓아놓은 나가리가 있는데 틀이 있는데 이 틀이 어떻게 작동할 거냐, 어떤 반응을 보일 거냐, 이 국민과 젤렌스키가 이 계산을 못한 거예요. 이 바이든 정부의 그림이. 그래서 결국은 이건 원화가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과 젤렌스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계시장과 애국주의, 세계시장과 보수 공화국이 결합한 모델로 러시아를 저항하고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국제주의와 가치지향 보수 공화국이 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희한한 모델인데 이런 일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저 일이 터지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의 말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지금 지원자가 한 2만 명 정도가 싸우겠다라고 우크라이나에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중에 상당수가 어디선가 전투 경험이 있는 프로 군인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야, 이건 국제주의와 가치지향 보수 공화국이 결합했구나. 이때까지 국제주의는 전부 좌파의 전유물이었어요. 대표적인 게 스페인 내전 때죠. 그때 프랑코파를 공화파라고 불렀거든요. 공화국. 그리고 저쪽은 인민정부라고 불렀고. 인민정부의 좌파들이 다 갔었죠. 근데 지금은 뭐냐면 가치지향 보수 공화국의 국제적 연대가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 말 참 보고 있으면은 대단합니다. 한번 직접 보시죠. I am here to fight for this country, for our values, our European values. It is very easy to sit on the couch and say that, we are Europe. Yeah, we have this, democracy and pluralism and freedom of religion. Yeah, but we are sitting on the couches, right? So I do believe that Russian aggression and war is evil. And, Plato said that the worst evil of all is ignorance. Only 8 years ago, 6 million Jews were butchered. You know why? Not because of someone came to kill them. Hitler was a bad boy and he killed everyone. No. This is we, indifferent people, ignorant people, staring from our windows. We said back then that, those Jews, they are killing those Jews. It's the same story. Come from your couches, get up your bottom, do something about it. If you have a combat experience, not military, combat experience, go and fight. If you don't, there are million ways to help Ukraine. Just don't be ignorant. That was killing.
those people here. 이거 보고 있으면은 이 뭐 정치 철학의 어떤 본질, 훌륭한 정치 철학의 본질, 가치지향 보수 공화주의의 본질이 다 녹아 있어요. 이 짧은 이야기에. 그 가치란 얘기 나오죠. 민주주의, 다원주의, 종교의 자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의 악의 근원이 뭐냐? 사람들의 인디퍼런스, 무관심과 이그노런스, 무지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종류의 각성이 지금 유럽을 또 세계로 휩쓸게 된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제가 추정하는 대로 바이든 세력이 이거를 우크라이나를 러시아한테 내줌으로써 러시아의 악마적 모습을 완성시키고 그 악마와 대결하기 위해서 이란도 키워줘야 되고 뭐 중국도 키워줘야 되고 이런 식의 행보를 취할 수 있다라고 디자인했었다면 망한 거예요. 증명된 건 뭐냐면 세계 시장 국제주의와 보수 공화국이 결합을 해버리니까 글로벌리즘이 얘기했던 세계 시장 국제주의와 세계 각국이 네트워킹되어 있는 사람, 세계 모든 사람들이 네트워킹되어 있는 상태와 한 국가의 가치지향 보수 공화국, 가치지향 공화국을 어떻게 연결할 거냐. 그게 연결 모델이 나오고 나니까 러시아도 힘 못 쓰네. 중국, 대만 밟아봐. 거기 1000만 명이 총 들고서 버티고 세계 시장에서 생션 때려버리면은 그 경제 제재 때려버리면 중국은 망하겠네, 그날로. 자신감이 붙게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바이든이 만들어내려고 그랬던 악마 러시아라는 게 그 그림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 그림 망가지고 오히려 중국은 더 겁질리게 됐고, 그리고 글로벌리스트 세계 전략은 요번에 이긴 건 네오콘도 아니고요. 요번에 이긴 건 바이든이 말하는 이끌고 있는 그 좌파 리버럴도 아니에요. 이번에 이긴 건 뭐냐면 세계 시장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드는 애국주의, 세계 시장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드는 가치지향 보수 공화국이 이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참 희한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보고 있으면요. 그러네요. 자, 이제 대선 승리 시작일 뿐이고요. 6.1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 교육을 몰아내야죠. 예, 한국교육포럼. 네. 토요일 날 한 10시, 저녁 10시까지 가입해 주십시오. 저희는 이제 보수교육감 후보 시민 경선단 참여, 서울은 3월 27일에서 3월 30일 사이에 온라인 투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감 선거운동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그 다음에 세 번째로 6.1 지방교육감 선거 참관 감시, 이 세 가지 활동을 합니다. www.coredu.kr.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